정부의 정책을 믿고 사전 청약을 했고 당첨이 됐지만 2년 만에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마땅한 구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창현 기자. 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사전 청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나요? 네, 지난 2022년 민간 사전 청약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공급된 가구는 4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 중 절반인 2만여 명이 아직까지 사전 청약 당첨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도드린 대로 당첨자들의 이제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이탈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기사에서도 이 강제로 사전 청약 지위를 잃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질 거라고 예상한 분들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전 청약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우려가 많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첫 번째는 분양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사전 청약 특성상 6년 뒤의 분양가를 예측해야 했는데요. 이마저도 본 청약이 실시될 때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사전 청약 계약서에 들어갔고요. 네. 두 번째는 시행사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입니다. 이 당시 정부가 사업자가 가진 땅에 사전 청약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LH 땅을 구입할 때 6%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 6%의 가산점이 어느 정도 높은 거냐면 이 사전 청약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현재 가장 높은 가산점이 5%입니다. 네. 당시에는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업이 취소되는 거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분양가에 대한 부담도 적고 소위 역대급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이 달려들어서 사전 청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결국 이 취소된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네요. 사업이 취소되는 이유는 결국 건설 경기 악화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돈 문제입니다. 이 앞서 기사에도 나왔던 파주 운정 3지구회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사전 청약을 조건으로 LH의 땅을 매입한 경우인데요.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서 부동산 PF,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실패하면서 네. 토지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미 시공사를 찾지 못한 앞서 말씀드린 이 파주 운정 3지구와 같은 상황인 몇 개 단지가 경기도에 있고요. 일부는 참여한 시공사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사업자가 LH의 땅을 매입한 단지들이 문제인데요. LH로부터 이제 토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가 토지 대금을 갚지 못해서 연체된 액수만 6조 원에 지금 넘었습니다. 네. 이 토지 대금을 내지 못한 단지들 중에는 사전 청약을 조건으로 매입한 곳들이 있는데요. 올해 이 땅들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사업 취소도 문제지만 이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청약은 미래의 분양가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최근 3년간 공사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예상 분양가를 훨씬 뛰어넘는 본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의 사전 청약 단지 상황을 보시면 분양가 상승 상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청약 시기가 밀리면서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10% 정도, 많게는 2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공공분양 아파트 가격인데요. 민간 분양의 경우 사전 청약 가격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전 청약을 했다가 피해를 본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정부 대책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LH가 이전과는 달리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이 사전 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당첨지 유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고려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이게 이제 국정감사 전에는 청약 통장 효력을 살리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식이었는데 이 국감에서 몇 차례 지적이 되니까 태도를 바꾼 겁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 건설업자가 바뀌더라도 청약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 이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국토부는 이 민간 사업자의 기존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냈는데요. 이 정부의 추가 대책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마땅한 구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